미국 USTR 무역대표부에서 대중국 관세 인상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지난 5월 달에 제안 내용이 나왔었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번에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뭔가 대중국 관세 인상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셨다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내용은 전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9월 13일 날 미국 측에서 발표를 한 건데,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한 게 9월 17일 어제부터였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 언론에 이 내용들이 돌아다니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요약을 해 봤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고요. 5월 달에 제안된 내용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는가만 살펴보면 됩니다. 원래 8월 1일 날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추가적인 피드백과 검토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그 피드백 및 검토 기간에 대한 내용들도 중요합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천연 흑연 관련된 건데, 지금으로서는 중국이 흑연에 대한 점유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IRA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 측에서 미국에 요청을 했던 게, 흑연만큼은 보조금 제외 대상에서 유예를 좀 시켜달라. 지금 당장 중국으로부터 흑연을 수급해 오는 거 말고 방법이 없다. 이런 의견이었는데요. 이 관세 측면에서도 이번에 흑연 관련된 거를 26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이제 중국 흑연을 안 쓰고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 있어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요러한 검토 내용들도 있었고, 태양광 패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주사기 바늘 관련돼서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중국 걸 썼지만 이제부터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해서 주사기 바늘 및 의료용 장갑, 이러한 부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적용하기로 확정을 지은 겁니다. 큰 품목으로 보면 총 한 15개 내지 20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세부 코드로 들어가 보면 HTS 8 코드에 382개가 들어가고 HTS 10 코드에 7개가 들어갑니다. 큰 틀에선 다음과 같은 제품 품목으로 들어가는 거고, 24년도 9월 27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게 비리튬이온 배터리 부품, 전기자동차, 리튬이온 전기자동차 배터리, 그 외에 모듈러 조립 여부와 관계없이 태양전지를 25%에서 50%로 대폭 인상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인상폭이 크다라고 느껴지는 게 전기자동차가 25%에서 100%인데요. 사실 이게 나머지 것들도 7.5%에서 25%가 되기 때문에 4배 증가한 건 맞는데,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4배를 부과한다는 건 사실상 그냥 중국 전기차가 미국 내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조치입니다. 여기에 또 미네랄, 그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들도 포함되는데, 중국에서 넘어오는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조치입니다. 9월 27일부터 혹은 그 이후에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창고에서 인출되는 제품에 대해서 발표가 된 거고요. 이번 300일 관세는 중국에서 해당 제품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제3국이나 중국에서 수입한 하류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은 멕시코를 경유해서 물량을 넘겨오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서 경유해서 들어오는 건 어떻게 막을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5월 달에 제한되고 나서 그 이후로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던 품목이 선박 크레인 인공호흡기 마스크 고무장갑 주사기 바늘인데요. 전기차 관련 혹은 그 부품에 대한 사항은 5월 이후에 추가적으로 변경 사항 없이 그대로 최종안이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관세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USTR 측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품목이 텅스텐이랑 폴리실리콘 그리고 웨이퍼인데, 이 세 개가 다 전기차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추후에 제안이 수용되거나 하면 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총 한 3페이지 정도 되는데, 내용들은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겠고, 세부적으로 수출입 코드가 몇 번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투자 관점에서는 수출입 코드가 몇 번이고 요거까지는 세부 카테고리까지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연하게도 중국에서는 반응을 했고요. 중국에서는 이러한 관세 결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 철회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미국의 300일 관세 조치가 전형적인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중국이 옛날같이 그렇게 어떤 입김이 세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불과 2016년도, 17년도 무역 전쟁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히토류 수출 제한을 하겠다랑 같은 그러한 멘트들을 뱉어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뭐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진행하고 있고 곧 이어 또 유럽도 진행을 합니다. 유럽 또한 중국의 배터리나 전기 자동차에 대한 견제를 하긴 하는데 그들이 더 신경 쓰는 건 이 광물입니다. 광물에 대한 의존도,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즉 CRMA인 거고요. 해당 내용들도 뒤따라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뭐 배터리 전기 자동차 아니면 뭐 태양열 전지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도 관심 가질만 하지만 이 반도체도 25년도 1월 1일부터 관세가 25%에서 50%로 올라갑니다. 관련주를 매매하고 계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알 필요가 있는 내용이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중국을 이렇게 밀어내주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선 기회가 더 열리는 건 맞는데 이 천연 흑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아직 이거에 대한 완전한 자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흑연 관련된 것도 결국에 언젠가는 중국에 대한 흑연을 수입하지 않고 자립을 해야 될 텐데 그에 대한 솔루션도 우리나라 내부에서 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